요즘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 요즘에 회사는 수평적으로 갑니다. 수평적으로.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고. 근데 자산 있잖아요. 자산. 개인의 자산들. 이거는 수직적으로 바뀝니다. 이 뭔 소리냐? 회사는 약간 상호 존중 문화, 그 다음에 뭐 그런 수직적 그런 상호 존중, 그런, 어쨌든 그런 걸 빼기 위해서 직급 파괴라는 걸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트렌드고, 이다고. 근데 자산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자산의 이 갭 차이는, 이 자산의 사람마다 갭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 특히 회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기 쉽다. 왜냐면 또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쪽 세계에만 빠지다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이게 불이 딱 끓고 있는데 여기 개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서서히 대표가다가 이제 정년퇴직에 은퇴할 때쯤에 되면 사회에 나오는 순간 거의 뒤지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어떤 트렌드길래 이렇게 되냐. 일단 매일경제 뉴스 한번 따왔고요. 명순영 노수훈 기자님이고 타이틀은 직급하게 경영학 임원도 계급장을 뗀다.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제 직급 체계가 되게 다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관리에서 직급 체계 트렌드가 거의 이제 대기업 필두로해서 모든 게 다 주어지고 있어요. 뭐 승진연합 폐지, 뭐 삼성전자부터 뭐 혁신한게 해서 뭐 어쨌든 간에 젊은 임원 배출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수평문화 확산한다는 게 직급 호칭 파괴. 그러니까 호칭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님, 뭐뭐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복잡한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단순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단순한다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팀장 뭐 이렇게 있으면 다 밑에는 모두가 다 공평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회사 내에서도 똑같은 직급 이렇게 되면 수평적으로 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자산의 격차가 A, B, C, D, E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직급이 똑같다고 월급이 뭐 알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다고 해서 같은 급으로 그 분류되는 순간 좆되는 수가 있다. 피곤해지는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회사 내에서도 페이크를 쓰는 거죠. 수평적으로. 그럴싸하잖아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회사 왜 다니세요? 다니는 이유.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자아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꿈과 미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요즘 그 건보료 혜택이 상당합니다. 건보료 혜택. 이거 무시 못해요. 회사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은 지금 건강보험료 또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득이 500만 원 이상 되면 건보료가 이제 뭐 재산, 차,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건보료가 많이 내거든요. 근데 건보료 실질적으로 집행 대상이 피부양자로 속해 있던 사람들도 이번에 이제 체계가 바뀌면서 건보료 대상자가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건보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미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니까 안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건보료 혜택은 딱 정액적으로 그래도 직급 이 월급에서 차감되는 거는 그나마 좀 많이 떼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자산하고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월급 소득에 비례해서 떼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건보료 혜택이 직장인에는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월급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있는 건 대출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후광, 그 직장에 대한 명함 때문에 신용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직장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 한도가 높일 수가 있고 대출 이유는 낮출 수가 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 생활비를 벌라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차피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래 여러분이 그 은행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 끌어오는 거죠.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그런 이자, 그다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보유세 혹은 투자 이런 것들을 미리 끌어와가지고 미리 선 투자하게끔 그걸 직장을 쓰는 거죠. 아파트도 요즘 아파트도 이제 돈 모아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겁내 모아서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로 사야 되고 더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여러 개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팔고 아파트 또 돈 모아서 대출 받고 이런 식으로 사야지.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돈 모아서 투자할게요. 이제 이런 거 안 통하죠. 왜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아파트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입니다. 무조건 부채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은행에서도 여러분 이름 석자 빌려주는 게 아니죠. 어차피 회사 대출은 여러분 어떤 회사에 땡땡땡 속해 있냐 플러스 이름 보고 빌려주는 거지. 여러분 이름 가지고 빌려주면 어차피 대출 한도 이자 높습니다. 회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죠. 즉 여러분들이 회사를 끼고 있으면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 시간을 버는 걸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돈을 써서 다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점점 이 회사의 구조원들이 특히 이제 몇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으로 흘러갈 건데 문제는 자산의 격차가 제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자산은 수직적이라고 했잖아요. 자산은 수직적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쪽에서 평범하다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라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아파트로 치면은 그러니까 다주택자하고 무주택자 집 아파트가 없으신 분들하고 나뉜다는 거죠. 무주택자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비판을 많이 해요. 비판, 정책, 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다, 정부가 뭐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사람들 기본적으로 비판 많이 하고 이 승진에 대한 뭐가 체계가 잘못됐다, 뭐 그런 것들이 말이 많죠. 기본적으로 그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고 유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끼리끼리 논다고, 야 이런 정책이 나왔어, 이런 규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틈새 시장이 뭐가 있을까. 자, 이게 굉장히 마인드가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정책이 나오면 야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다시 고쳐야 된다,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런 정책 규제 뭐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틈새 시장은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분들끼리 갖고 있는 분들끼리 오히려 만나서 얘기를 해서 전화로 노력을 하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합의점,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게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새 시장을 계속적으로 공략하다 보니까 뭔가가 자꾸 새로운 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그래서 있는 분들이 더 이쪽 반열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산의 격차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요즘은 그대로인 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은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거죠. 자산의 격차가.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회사에서는 호호하하 웃고 있고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뒤에서 확실하게
좀 벌리는 친구들 확실하게 벌린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무조건 이거예요. 노선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승진한다는 거는 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약간 회사에서 승진하겠다 야망이겠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그걸 조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나는 뭐 이 회사에 뭐 핵을 긋겠다. 임원이 되겠다. 뭐 사장이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승진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일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그냥 기본 죽지 않을 정도로 잘리지 않을 정도로 기본만 하시고 플러스 이런 재테크 마인드를 탑재를 해가지고 플러스 재테크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승진한 사람들 보면 임금 테이블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 수준까지 맞춰 끌어올리는 거죠. 뭘로? 내 월급은 이 사람들의 월급은 안 되겠지만 이 갭 차이 나는 부분을 이 재테크로 메꿔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자본주의 원리.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월급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수평적으로 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특히 뭐 엄청나게 뭐 임원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면 직급도 이제 호칭 밖에서 뭐뭐님, 뭐뭐 프로님 뭐 이런 식으로 다 통일하잖아요.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회사는 수평적으로 가고 자산은 수직적으로 변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간다고 과연 좋아할 만한 일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